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U에 대해서 학습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멀티코어와 멀티스레드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식으로 CPU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CPU가 시간 낭비 없이 시간을 알뜰살뜰히 쓰면서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CPU가 어떻게 시간을 알뜰살뜰히 쓰면서 이 명령어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 그 첫 번째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현대 CPU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한번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앞서 명령어가 CPU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그 과정을 비슷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갖고 오고, 즉 인출을 하고, 갖고 온 명령어를 해석하고, 해석한 명령어를 실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값을 메모리에다가 다시 저장하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는 전공서도 있고요. 전공서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인출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로부터 갖고 와서 실행한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비슷한 시간 간격을 나눴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단계가 겹치지만 않으면 CPU는 각각의 단계를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1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의 CPU가 해석을 하는 동안에 다른 명령어를 동시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T2에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 와중에 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로부터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명령어 1, 2, 3, 4 이런 식으로 겹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단계가 겹치지만 않는다면요. 자, 이것이 바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T2 이 동안에는 명령어 1을 실행하고 명령어 2는 해석하고 명령어 3은 인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3개의 명령어를 겹쳐서 실행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이 순간에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로서 처리하는 방법을 명령어 파이프라이닝,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컨베이어 벨트랑 비슷하죠. 그쵸? 뭐 어떤 사람은 뭐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저장하고 이거를 계속 쭉 멈추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처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도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지만 않는다면 각 단계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명령어를 처리하는 각 단계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컨대 동시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겹쳐서 실행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명령어를 끝까지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어를 끝까지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어를 끝까지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지금 한눈에 봐도 시간이 정말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던 것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대 CPU에서는 이렇게 명령어를 겹쳐서 동시에 실행하는 기법인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 정말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학습하실 때 꼭 맞물려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파이프라인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겹쳐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성능 향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명령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를 파이프라인 위험, 파이프라인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위험, 또 하나는 제어 위험, 또 하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 스트럭처럴 해저드 이렇게도 불러요. 자,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겹쳐서 실행하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즉
병렬로 이제 명령어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파이프라인 위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데이터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데이터 위험은 명령어 간의 의존성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명령어 간에 의존성이 있어서 이제 명령어를 단순하게 병렬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데이터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어요. 이전 명령어를 끝까지 실행해야만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 1과 2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명령어 1은 레지스터 2에 있는 값과 레지스터 3에 있는 값을 더한 결과를 레지스터 1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명령어 2는 그렇게 더한 레지스터 1의 값과 레지스터 5를 더한 값을 4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명령어 1을 해석하는 동안에 명령어 2를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 1을 실행해서 레지스터 1이 2 더하기 3으로 업데이트가 된 뒤에 그 다음에 명령어 2를 인출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all1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정이 되어야만 명령어 2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요컨대 얘를 해석하고 있는 동안에 얘를 인출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직 이게 실행되지도 않았고 all1이라고 하는 값이 결정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명령어 1과 2를 마냥 겹쳐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어 간의 의존성에 의해서 야기하는 위험을 데이터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제어 위험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갑작스럽게 어떤 특정 메모리 주소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CPU가 실행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주소 번지가 갑작스럽게 다른 특정 메모리 주소 번지로 실행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점프 명령어라든지 콜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인터럽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점프 60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생각해 볼까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60번지로 실행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도 60번지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은 이런 식으로 다음 명령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갖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번지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는 동안에 11번지를 인출하고 11번지를 해석하는 동안에 12번지를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명령어들을 겹쳐서 실행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특정 메모리 주소로 변경이 돼버리면 실행해보니까 야 60번지로 분기해야겠다, 다음부터 60번지 실행해 라고 이렇게 실행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겹쳐서 실행하고 있었던 11번지 명령어, 12번지 명령어들은 헛수고가 되겠죠. 이만큼이. 그쵸?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는 60번지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니까요. 이만큼이 헛수고겠죠? 그쵸? 자, 이렇게 프로그램 카운터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파이프라이닝이 성능 향상에 실패하는 문제를 제어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느 번지로 어디로 점프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 예측이라고도 불러요. 브랜치 프리딕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술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어 위험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갑작스럽게 다른 어떤 특정 메모리 주소로 변경될 때 야기하는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행이 돼버리면 그동안에 해석하고 인출하고 있었던 그 다음 번지 명령어들은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구조 위험은 서로 다른 명령어가 같은 CPU 부품, 뭐 이를테면 뭐 ALU나 레지스터를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정리하자면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겹쳐서 실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명령어를 이렇게 겹쳐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더 빠르게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언제나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아닌데, 언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 파이프라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위험에는 데이터 위험, 제어 위험, 구조 위험,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슈퍼스칼라는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이닝을 두는 구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가지의 명령어를 인출하고 두 가지의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고 저장할 수 있다면 이만큼 더 겹칠 수가 있겠죠? 이건 달리 말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두는 것에도 빗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하드웨어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각각의 코어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단위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레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러 개 있는 스레드를 멀티 스레드 프로세서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코어 16스레드 CPU라고 한다면 한 번에 16개의 명령어를 갖고 와서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CPU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슈퍼스칼라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 구조를 겹쳐서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컨대 슈퍼스칼라는 여러 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두는 기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이론적으로는 이 슈퍼스칼라 기법을 사용하면은 파이프라인 개수에 비례해서 처리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슈퍼스칼라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로 이제 증가를 할 거고, 그만큼 파이프라인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프라인 개수에 비례해서 처리 속도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 개수가 늘어나면 파이프라인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이프라인 개수에 비례하여서 성능이 증가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은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out of order execution, 그러니까 영어로 OOOE 이렇게 또 줄여서 많이 말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많은 전공서에서 다루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현대 CPU 발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여를 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는 비유하자면 지금 여기 제가 써드렸다시피 마치 명령어들 간의 합법적인 세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기법은 파이프라인 중단을 막기 위해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처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모두 다 순차적으로만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지에 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고 101번지에 이 명령어,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105번지에 이렇게 명령어가 쭉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차적으로만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명령어를,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순차적으로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겹쳐서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겹쳐서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1번 명령어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메모리 100번지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죠. 2번 명령어는 2라고 하는 값을 101번지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죠. 근데 3번지는 메모리 100번지와 101번지의 값을 102번지에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려면 메모리 100번지의 값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메모리 101번지의 값이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랑 이거는 실행이 끝까지 돼야겠죠? 3번 이 명령어를 실행하려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순차적으로만 실행을 해야 했다면 이렇게 1, 2, 3, 4, 5, 6 이 명령어는 이렇게 파이프라인 이렇게 겹쳐서 이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에서 어떤 성능 향상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3번을 맨 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번은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3번은 여기로 올 수 있을까요? 3번을 지금 6번 다음에 실행을 해도 전체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없겠죠? 100번지에 1번 저장해라, 101번지에 2번 저장해라, 150번지에 1번 저장해라, 이거를 여기에 넣나 여기에 넣나 프로그램 전체 결과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죠. 이게 여기에 들어있나? 이 세 번째만에 실행이 되나 마지막에 실행이 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실행을 하면은 파이프라이닝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마지막에 실행이 된다면 여기서 인출을 하게 되고 이 시점은 101번지와 100번지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의존성이 없는 명령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파이프라이닝의 중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명령어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했을 때 1번과 3번은 순서를 바꿀 수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1번은 메모리 100번지에 1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고 2번은 101번지에 2번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3번은 이거 두 개 여기 있는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되는 연산이니까요. 그쵸? 메모리 100번지에 있는 값과 메모리 101번지에 있는 값을 102번지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실행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1과 2를 끝내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과 3의 순서는 바꿀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1과 4의 순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죠? 1과 2를 토대로 3번의 값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3번의 값을 토대로 4번을 연산하니까요. 그렇죠? 103번지를 연산하려면 102번지의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102번지의 값이 결정되려면 1번이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명령어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의존성이 없는 명령어만 순서를 바꿔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를 바꿔도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실행 흐름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바꿔서 이제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를 지원하는 CPU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판단, 이런 건 바꿔서 실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존성 없는 명령어들 간의 순서를 바꿔서 처리하는 방식을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여기서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4번과 5번은 순서를 바꿔도 전체 프로그램 실행 결과, 실행 흐름에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은 명령어들을 단순히 이제 겹쳐서 병렬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파이프라인 해저드, 파이프라인 위험이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위험이 발생을 하면은 명령어 파이프라이닝을 해도 성능 향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위험의 종류에는 데이터 위험, 구조 위험, 제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는 방식을 슈퍼스칼라 방식, 슈퍼스칼라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명령어들 간의 순서를 바꿔서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명령어들 간의 어떤 합법적인 새치기 같은 기법을 비순차적 명령어 처리 기법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